예, 반갑습니다. LAT 대표이사 박강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대한 IR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의 순서는 우리 회사에 대한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핵심 제품, 그리고 우리 회사 사업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4년 7월 1일에 설립돼서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회사로 자본금은 올해 5월 기준 35.37억 원이고 임직원 수는 71명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영역으로는 멤스 프로브카드와 에너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연구 목적용 장비와 양산형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수원에 본사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남양에 이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연역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4년 7월 설립 이후에 기업 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ISO 인증 등을 획득하였고 2018년 6월에 수원에 있는 현재 본사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본사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으며 2020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2021년에 3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5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산 캐파업을 늘리기 위해서 2023년에 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해서 그 이 공장을 건설을 시작했고 올해 그 준공이 완료돼서 5월부터 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주요 경영진 및 임원 현황입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전기공학과에서 플라즈마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수여한 이후 제4기 한국, 에센텍, 주원테크와 같은 플라즈마 장비 전문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4년에 LAT를 창업하였습니다. 김감남 부사장은 우리나라 그 OLED 개발 1세대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비전웍스 등 최종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1차 벤더들과 굉장히 좋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성범 부사장은 에센텍 경영지원 총괄을 하였으며 에센텍의 중국 지사장을 지냈고 이노페이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시면서 실제로 회사를 상장했던 부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던 부분으로 지금 우리 회사에서 CFO로서 경영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십수년의 경험을 갖춘 구매 경력을 갖춘 신승희 상무께서 우리 회사에서 구매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우리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대학이나 기업 부설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방막 플라즈마 장비를 연구 목적 장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나씩 양산 장비에 진입을 시작했는데 2017년 18년쯤부터 반도체와 관련된 멤스 장비들을 멤스 프로브 카드 제조업체에 공급하면서 멤스 시장에 양산 장비를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와 관련된 물류 장비 그리고 OLED 제조에 필요한 스퍼터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양산 진입을 하였습니다. 일부 예전에는 그 태양전지와 관련된 장비도 국내 L사 쪽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L사가 그 태양광 사업에 철수하면서 몇 년간 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국내 태양광 전문 제조업체인 H사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태양광 쪽으로 장비 시장에 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에 셀렉터라는 그 단동의 설비를 개발해서 그 파일럿 장비를 납품 완료하고 올해부터 양산 대응을 하면서 향후로는 2차 전지 쪽으로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 핵심 제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회사 핵심 제품 중에 하나는 스퍼터라고 하는 방막 증착 장비로 우리 회사가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멤스 소재 제작용 스퍼터와 OLED 메탈 마스크용 스퍼터입니다. 이 스퍼터들은 그 장비 사이즈로는 2세대에서 8세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양산형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면서 물론 그 기구적인 그 핵심 기술, 스포트 캐소드 기술이나 뭐 고균일도 히터 기술, 그리고 저진동 기판 이송 기술,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 등과 같은 장비의 하드웨어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어, 고객사에서 장비를 운영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증착 공정까지 제공하는 그런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면서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트 장비 제조업체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핵심 제품 중 하나인 청정 물류 장비입니다. 여기서 청정 물류라고 하면은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물류 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크게 진공 물류나 질소 물류, 대기 물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물류 장비를 필요로 하며 마찬가지로 작은 사이즈, 2세대 사이즈에서 시작해서 8세대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다종의 물류 장비를 제작 납품을 하면서 이런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OLED 제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물류 장비를 직접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한 협력업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품에 대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먼저 OLED TFE 메탈 마스크 스포터입니다. 그 OLED 패널의 제조 공정은 크게 글라스의 스위칭 소자를 어, 형성하기 위한 그 TFT 공정, 그리고 그 형성된 스위치 소자 위에 유기 발광층을 증착하는 증착 공정, 그리고 그 성막된 유기 발광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방막 봉지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방막 봉지 공정에 그 방막 봉지를 하는 동안 OLED 패널에서 증착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인바 재질의 메탈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이 방막 봉지 공정 자체가 플라즈마 공정이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 공정 내에서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아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아킹이 그 마스크의 수명 단축 및 그 마스크가 고장이 났을 때 마스크를 교체하기 위한 메인테넌스 시간의 증가, 그리고 심지어는 OLED 패널 자체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서 생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바 재질의 메탈 마스크에 그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전련 물질을 양쪽으로 2.5 마이크로씩 두껍게 증착해서 전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생산 수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터의 기법으로 전련막을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스포터라는 장비가 사용된 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LCD에서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스포터로는 이런 그 메탈 마스크의 전련막 증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그 메탈 마스크의 그 오픈된 영역의 모서리 부분에 두께가 평평한 부분보다 그 두께가 얇게 증착이 되면서 쉽게 전련이 파괴되는 그런 모서리 부분 미증착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일반적인 메탈 증착 공정이 아니라 그 세라믹 증착 공정이기 때문에 반응성 스퍼터링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적 사이즈의 반응성 스퍼터링 공정 기술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스퍼터 장비 중에는 뭐 짧게는 공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좀 짧은 공정은 한 면 증착하는데 뭐 20시간에서 45시간까지 굉장히 긴,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가장 긴 공정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 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20시간에서 45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스퍼터링이 되면서 그 장비 자체 또는 마스크에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 생기는 변형 문제, 그리고 그런 열적인 부분에 의한 내구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사용되는 스포츠 장비로는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없고, 이 영역에서 특화된 별도의 장비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모서리 부분의 미증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캐소드가 일정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금 틸팅 캐소드 구조를 적용해서 이런 미증착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현재는 이것보다 더욱 진화된 기술을 확보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저기 하드웨어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기존에 25매 정도 생산되던 생산량을
36매까지 생산성을 확보해서 지금 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 고객에게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히든 레시피를 확보하면서 월 50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제 차 그다음 장비 도입에 있어서 다른 업체로의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스포터 장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장비를 이용해서 코팅된 마스크의 품질까지 보증을 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와는 그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8.6세대까지 그 사이즈까지 전련막 증착 공정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적인 부분, 마스크의 변형이나 이런 열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 마스크의 그 캐리어에 이제 마스크를 담았을 때 전체 무게가 1톤이 넘는 그런 무게에 의해서 장비 내부에서 그 무게를 지속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파티클에 대한 문제, 요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 기술들을 확보하면서 지금은 그 일반적인 스포터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능, 품질, 생산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멤스 소자 제작용 스포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멤스 소자 중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진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멤스 프루브 카드 쪽입니다. 멤스 프루브 카드라고 하는 것은 그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웨이퍼 공정, 이제 전 공정이 끝난 다음에 후공정 패키지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웨이퍼 레벨에서 웨이퍼를 검사하기 위한, 뭐 열적이나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이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 내에서 웨이퍼와 직접 컨택해서 전기 신호나 열적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멤스 프루브 카드를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2D 멤스 프루브 카드라는 그 프루브 카드의 이미지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프루브 핀을 멤스 공정으로 형성을 하고 세라믹 기판에 이 프루브 핀을 본딩함으로써 멤스 프루브 카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D 멤스 프루브 카드라고 해서 이런 구조를 따로 멤스 공정을 따로 해서 본딩을 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멤스 공정 자체로 캔틸레버 형태로 이런 프루브 핀을 만드는 기법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멤스 분야에서의 스포터는 기존의 스포터보다 이제 중요하게 그 달성되어야 하는 특징이, 첫 번째로 기판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 기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판이 이제 무겁고 깨지기 쉬운 세라믹 기판을 쓰면서 기존의 웨이퍼를 반송하기 위한 그런 반송 로봇들로는 대응이 어렵고, 그래서 그 안정적이고 저진동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기판 이송 기술들이 별도로 필요하며, 그리고 방막의 균일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이제 두께 균일도가 요구가 되는데, 그런 두께 균일도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멤스 프루브 핀이 웨이퍼에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압력에 의한 텐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단순히 두께 균일도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균일도, 그런 특성도 함께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면적에서 균일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판을 회전시키거나 자석을 회전시키거나 뭐 기판을 스윙하거나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을 주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는 그 기계적인 균일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그 글랜싱 앵글 증착법이라고 해서 일부러 각도를 주면서 증착한 방막의 단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 식으로 증착을 하게 되면 방막의 성장 방향이 사선이 되거나 지그재그 형상이거나 나사선 형상으로 형성이 되면서 기계적인 균일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정지성막으로 반도체 영역에서는 가장 큰 기판 사이즈인 12.8인치까지 정지성막을 하면서도 균일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16인치 캐소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전체 프루브 핀의 텐션의 균일도를 위해서 아주 그 증착되는 공정 동안 그 균일한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그런 히터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업체들이 그 온도 균일도를 5%를 보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2%의 균일도를 달성하는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의 멤스 프루브 카드를 제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다른 우리 회사 제품 핵심 제품인 청정 물류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OLED 소자를 제조하는 공정은 OLED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분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 산소를 배제한 환경에서 그 OLED 패널을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OLED 제조 공정에서 보면 유기막 증착 공정 이후에 유기막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막 봉지 공정 전 단계에서는 가장 청정한 분위기인 진공 상태에서 패널을 이송해야 하는 진공 물류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막 봉지 이후에 모듈 공정 전 단계에서는 그 다음으로 청정도가 유지되는 질소 물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OLED 물류 장비는 단순히 OLED 패널을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OLED 패널을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OLED 패널을 다단으로 적재하거나 또는 수평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시키거나 또는 수직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시키거나 뭐 히팅을 하거나 쿨링을 하는 등 그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OLED 물류 장비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류 장비가 있고, 그 종류별로 별도의 그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2016년도부터 그 200 x 200의 그 영구형 장비의 OLED 물류를 시작해서 2세대, 4세대, 5.5세대, 6세대, 최근에는 8세대 물류까지 전부 경험을 하면서 인력 양성들을 해왔고, 현재는 모든 사이즈의 모든 종류의 물류 장비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전망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도부터 100억대의 매출을 달성을 해왔으며 2021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매출이 감소해서 이제 90억대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우리 회사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마스크 스퍼터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으며, 작년에 매출이 93억 정도로 좀 줄었는데, 그 작년에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영업 실적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작년에 그 저희가 그 영업에 수주한 장비 중에 일부가 한 90억 정도 규모가 그 납품이 올해로 연기가 되면서 작년에 이제 매출로 잡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억 정도의 매출이 2024년도로 2월이 되면서 작년 매출 실적이 좀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그 세일즈 리포트입니다. 뭐 이 페이지가 우리 회사의 현재까지 실적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제품별 매출 현황인데, 연두색 부분이 연구 목적용 장비고, 빨간색이 이제 스퍼트 장비, 그리고 파란색이 그 OLED 물류 장비, 그리고 하늘색이 이제 셀렉터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이제 업력이 10년 정도 되면서 먼저 그 연두색에 해당하는 연구 목적용 장비도 매년 3, 40억대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축적된 기반으로 그 양산에 진입을 하면서 스포터나 청정 물류 장비들이 매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2차 전지용 셀렉터에 대한 그 파일럿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을 대응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물량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OLED와 MEMS, 태양전지 쪽으로 양산 장비에 그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 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는 2차 전지 영역까지 이 사업을 좀 확대가 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스포트하고 청정 물류는 전문 업체로서 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거래처별 매출 현황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 정도까지는 6개 회사 정도의 그 거래처밖에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해서 6개 회사 정도에만 집중적으로 장비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업 아이템이 다양화되고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 영업력을 강화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현재는 그 매년 20개 업체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고객처의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OLED 시장이 그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 개화를 하면서 향후로는 중국 쪽으로 OLED 관련된 장비와
그리고 멤스 프루브 카드 관련된 장비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향후로는 중국 수출 등으로 인한 전체 매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 장비와 관련된 그 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OLED 시장 동향입니다. 이 OLED 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는 그 청정 물류 장비와 마스크 스퍼터가 메인 아이템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와 OLED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LCD는 좀 정체된 시장이고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OLED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앞으로 디스플레이는 뭐 OLED 중심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장 현황을 빼더라도 최근에 이제 애플이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그 OLED 제품 탑재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IT 향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S사가 지금 8.6세대, 8.6G 하프로 먼저 지금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 중국의 B사가 지금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중국의 V사도 투자를 확정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향후 OLED 시장은 IT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OLED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 OLED 청정 물류 장비와 마스크 스퍼터 장비가 매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 스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중국의 그 파인맷이라는 회사에 그 세대를 납품해서 그 회사가 지금 그 마스크 코팅을 해서 중국의 BOE나 CSOT, 티안마 등과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 보시는 사진이 지금 중국 파인맷에 저희가 납품을 해서 셋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 공간 자체가 스퍼터 룸으로 향후 그 스퍼터 추가 도입을 위한 공간을 이미 고객사에서는 확보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OLED 그 메탈 마스크용 스퍼터 장비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국에 납품했던 3대의 장비 중에 2대의 장비는 6G 하프 사이즈 전용이고, 1대 장비는 6G 하프 사이즈 4장 또는 8.6G 마스크 1장이 겸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로 제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8.6G 마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저희가 공정을 다 확보를 해서 레시피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캐파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비로 나올 수 있는 캡 그 8.6G 하프 마스크가 월 9장까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중국의 B사나 V사들이 본격적으로 8.6G 하프 라인에 장비를 투자를 하게 되고 OLED 그 제조를 위한 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8.6G 사이즈의 메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고객사인 파인맷에서도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 수량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연간 그 2대 정도씩은 중국의 그 OLED 그 8.6G 사이즈의 마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스퍼트 장비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멤스 관련된 산업 분야입니다. 뭐 멤스 프로브 카드는 이제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반도체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연평균 뭐 6%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고, 그에 따라서 멤스 프로브 카드도 6% 정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관련해서, 결국 HBM이라는 게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HBM 관련한 그 프로브 카드의 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로 났던 게 그 국내 그 S사향으로 PMT라는 회사가 지금 HBM용 프로브 카드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국내 그 H사향으로 솔브레인에서 그 HBM용 그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고,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을 시작하면 추가적인 그 장비 도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프로브 카드 제조사인 손꼽히는 제조사인 이제 PMT나 솔브레인을 포함해서 윌 테크놀로지, TSE, 샘CNS,
FCT 등의 기존의 그 스퍼트 장비를 납품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인 라인 증설을 할 경우에 우리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HBM 그의 성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창업 초기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 회사의 안정과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영업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와 도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로는 그 중국의 이제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 제조 설비 투자의 확산과 중국의 반도체 그 산업 부흥에 따른 그 맨스 프루브 카드 장비의 중국 진출 등이 기대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LAD, 우리 회사 LAT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